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업무를 마치고 동생이랑 둘이서 드라이브 연습 우드 연습을 1시간 정도 했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나서 다른 골프장에 라운딩을 못 가지만 동생들은 4명이서 내일 모레 구미에 있는 골프장에 볼 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저도 뒤에 시간이 된다면 동생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가고 싶네요. 그런 날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성공으로 가는 길 리더십 모리야 히로시님의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공원에 나와 있는데 불빛이 핑크빛, 녹색빛, 파란빛 이렇게 색깔이 중간중간 가다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경남은행에 7월달, 11월달 리더십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꼭 강의 안에 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경남은행 강의 갔을 때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경솔하게 약속하지 마라. 둘째,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라. 셋째,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라. 넷째, 긴밀한 접촉을 지속하라. 다섯째, 예의를 잃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말 살아가면서 귀중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습에 성공하여 인간관계를 쌓게 되었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갖은 고생 끝에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애프터 케어를 소홀히 하면 모처럼 쌓은 인간관계는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 수빈이가 이쁠 때 빨리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요약해 놓은 것이다. 첫 번째, 경솔하게 약속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성립하는 기본은 믿음이다. 믿음이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믿음이 없다면 이미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믿음을 좀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성실 또는 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실함이 부족한 인간,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공자도 논어에서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어디다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은 아예 사람 축에도 넣어주지 않았다. 공자의 제자인 정자는 늘 자신을 반성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진정 애를 썼는가? 친구들에게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는가? 이것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곧잘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경솔하게 약속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책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데도 호기심을 부려가며 그런 일이라면 제가 잘 알고 있죠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세요라고 말해버리고는 나중에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라면서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녁에 동생이랑 라운딩을 하고 내일 업무 마치고 난 뒤에 또 라운딩 하자, 드라이브하고 우드 연습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목욕하러 와가지고 동생이 언니 내일 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한테 오케이 하면서 또 약속을 내버렸네요.
내일 저녁에 라운딩 할 거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제 돈 벌 욕심만 생각을 하고 투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에다 올렸거든요. 내일 1부 일하고 2부 일한다고 그렇게 밴드에 올리니까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내일 라운딩 저하고 라운딩 하기로 했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아유,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동생하고 약속한 거를 잠깐 한 30분도 안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투를 받은 거예요. 아유, 참네. 나이가 드니까 앞뒤 생각이 없고 그냥 돈 벌 생각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뒷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동생하고 라운딩 약속한 거는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사 조정이한테 정희야 미안해. 언니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고 돈 벌 욕심에 니하고 약속한 거를 깜빡 잊었네 하면서 정희도 투를 할 수 있었는데 두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내일 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언니하고 약속이 있어서 거절을 했다 그러네요. 아이고 나는 참 동생만도 못한 언니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유 정희야 미안하다. 언니가 그걸 잊어버리고 투를 받았네 하면서 내일 그거 라운딩 연습하고 모래 잘 치고 온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유 이 언니가 이렇습니다. 아유 정말 정희는 참 저를 위해서 맨날 도시락을 11년째 싸주고 있는 동생이거든요. 집에서 찬압에다가 밥을 다 넣어가지고 고등어 찌지고 물김치 담고 또 반찬 그거 낙지 살짝 데치고 그리고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항상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11년째 그걸 해주는 거예요. 곰탕도 끓여오고 미역국도 끓여오고 또 누룽지도 끓여오고 그렇게 11년을 저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베푸는 동생이거든요. 아유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될지 몰라요. 천사 조정이 정이야 너무 고마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네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너에게 신세를 지고 있네. 하잘것없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너무 고맙다. 뒤에 언니가 강사로서 대한민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사가 되었을 때 우리 정희한테 꼭 우리 정희의 언니한테 베푸는 모든 그 마음을 나의 정중한테 얘기하마.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언니가 지금 11시인데도 유튜브에 서비스 교육, 리더십 교육 경남은행에 가서 강의할 내용을 연습하고 있단다. 정말 너무 고맙다 정이야. 사랑해. I love you. 노자의 이런 말이 있다. 쉽게 허락한 것일수록 믿기 어렵다. 쉽게 허락한다는 것은 경솔하게 약속을 남발한다는 뜻이다. 경솔하게 약속하지 마라. 이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아이고 수빈이 들으라고 책에 적혀 있는 것 같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말이다. 말하는 요령을 모르고서는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의 인사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대방이 친한 친구거나 집안 사람이라면 그런 결례쯤은 눈 감아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대면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응대사령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이고 이걸 읽은 거 보니까 며칠 전에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중복돼 가지고 유튜브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변 혹은 능변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지나친 다변과 능변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변이나 능변에는 왠지 모르게 성실함이 부족한 듯하다. 다변가나 능변가는 자칫 경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자의 이런 말이 있다. 말이 많을수록 궁지에 빠지기 쉽다. 믿을 만한 말은 꾸밈이 없고 소박하다. 아름답게 꾸미는 말일수록 믿기 어렵다. 요컨대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조금도 없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다변이나 능변은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세 번째 비결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남들에게는 간용으로 대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칫하면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는 엄하기 쉽다. 혹 자신에게도 간대하고 남에게도 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에게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비결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유명한 책은담에 이런 글이 있다. 남의 가실에 대해서 간대하라. 그러나 자신의 가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라. 그렇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또 공자의 논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태도를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대인관계에서 원한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긴밀한 접촉을 지속하라. 떠난 자는 날이 갈수록 잊혀지게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처럼 성립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리라.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 의례적인 인사일망정 빠뜨리지 않는다든지 일로서 번거로움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격책을 차린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기륭 대소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있어야만이 돈독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장자의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온다.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사실은 매우 쓸모가 있다는 말이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등은 어찌 생각하면 낭비인 듯하지만 카드 한 장, 사소한 선물 한 꾸러미가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예의를 잊지 마라.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예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예의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며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요컨대 몸가짐, 얼굴빛, 대화 이 세 가지에 마음을 쓰는 것이 예의 기본이라 한다. 친하다 하여 무례한 짓을 서슴지 않고 거친 말을 마구 하는 것은 상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인간관계를 오래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비결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내용인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 컨설턴트 대표 문수빈,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